온종일 침대에 누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마자 마치 마라톤이라도 뛴 것처럼 온몸이 녹초가 되어버렸죠.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아무런 육체적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는 걸까요? 뇌과학은 이 수수께끼 같은 현상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깊이 사고하는 사람의 뇌는 신체가 휴식을 취할 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사실이죠. 말 그대로 몸이 쉬는 동안 뇌는 오히려 풀가동 상태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전체 몸무게의 단 2%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이 쓰는 총 에너지의 무려 20%를 혼자 소비합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지죠. 몸은 그저 누워있지만 뇌는 홀로 끊임없이 마라톤을 뛰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당신의 머릿속은 퇴근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 일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지치지 않는 뇌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쉬지 않는 뇌가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일과가 끝난 직후 퇴근길 지하철 안입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틀었지만 멜로디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기 때문이죠. 조금 전 회의실에서 벌어졌던 상황입니다. 내가 했던 말, 그리고 팀장님의 미묘하게 굳었던 표정.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건가? 쓸데없는 말을 내뱉었나?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랬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지하철 새 정거장이 지나도록 머릿속에서는 오직 그 장면만이 반복 재생됩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싸지만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은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까 그 회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아니,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 머릿속에서 대사를 바꿔가며 여러 버전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최적의 대답과 행동을 찾아 헤매는 동안 어느새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서 있었던 걸까요? 밤은 점점 깊어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오전 7시에는 일어나야 하니 지금 잠들면 넉넉히 6시간은 잘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보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또다시 그 회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번에는 그 기억에 꼬리를 물고 3년 전 회식 자리에서 내가 했던 말들까지 소환됩니다. 그때도 똑같이 후회했었지. 나는 왜 항상 이런 식일까? 시계를 보니 어느덧 새벽 2시입니다.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머릿속 영사기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런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퇴근하면 깔끔하게 일 생각을 잊어버리던데 왜 나는 이렇게 미련하게 얽매여 질질 끄는 걸까요? 왜 이렇게 사소한 것에 쓸데없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같은 생각을 속아 여물을 되새김질하듯 끝없이 반복하는 현상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이 예민하거나 감성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구조 자체가 남들과는 확연히 다른 특별함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특별한 뇌구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누워만 있었을 뿐인데 저녁이 되면 온몸이 마치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 늘어집니다. 이는 결코 의지력의 문제도 게으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 안에서는 남들에게는 없는 매우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는 고성능 엔진이 끊임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엔진은 계속해서 연료를 태워버리니 당연히 육체가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내 몸은 가만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왜 머릿속은 마치 치열한 전쟁터처럼 소란스러운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뇌가 지닌 아주 특별한 공회전 장치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아주 특별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이 2001년에 발견한 이 영역은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하여 열심히 집중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오히려 활동이 줄어들어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혹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때 갑자기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영역을 기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라고 명명했습니다. 다소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바로 뇌의 공회전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기어를 중립, N에 놓은 채 정지해 있지만 엔진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뇌가 이 공회전 상태에서 하는 일들은 실로 다양합니다. 우선 과거를 끊임없이 되짚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어제는 그때 그렇게 행동했지? 그리고 미래를 상상합니다. 내일은 뭘 해야 하지? 다음 주 계획은 어떻게 세울까? 동시에 타인의 마음을 추측하고 분석합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나아가 자아 성찰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잠깐, 여기서 뭔가 떠오르는 것이 없으신가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죠. 퇴근길 지하철에서 회의 장면을 곱씹고 샤워를 하면서 대사를 바꿔보며 시뮬레이션하고 침대에서는 심지어 3년 전 기억까지 소환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뇌의 공회전 장치가 쉬지 않고 수행하는 활동들입니다. 몸은 쉬라고 누워있는데 뇌는 혼자 밤샘 야근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남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보통 사람보다 그 활동 범위가 훨씬 넓고 정보 처리 속도 또한 빠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엔진은 좀처럼 잘 꺼지지 않습니다. 쉬라고 해도 쉬지 않고 잠들라고 해도 잠들지 못하며 홀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이를 지하철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의 뇌는 고작 2칸짜리 지하철과 같습니다. 앞칸에 생각 하나, 뒷칸에 생각 하나를 싣고 역에 도착하면 문이 열리고 승객, 생각들이 내립니다.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출발하죠. 하지만 당신의 뇌는 다릅니다. 마치 8칸짜리 급행열차와 같습니다. 모든 칸에 생각이 빼곡하게 실려 있죠. 게다가 이 열차는 급행이라 정차역에 멈춰서는 법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선로를 질주하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 멈추고 싶어도 멈추는 방법을 모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열차에 탄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생각의 속도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남들이 2차선짜리 한적한 골목길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8차선 고속도로를 머릿속에 품고 있는 셈입니다. 차선이 많으면 마냥 좋은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차선이 많으면 그만큼 오가는 차량, 생각 또한 엄청나게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교통량이 몰려들어 머릿속은 언제나 시끄럽고 번잡합니다. 엔진에서는 끊임없이 열이 발생하고 일반적인 뇌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죠. 폴란드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다브로프스키, 더브라우스키는 이처럼 특별한 사람들을 평생에 걸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자체가 남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과흥분성, 오버익사이터빌러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외부의 수많은 자극들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안테나 자체가 남들보다 훨씬 크고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미세한 신호조차도 크게 잡아내고
다른 사람들은 미처 듣지 못하는 주파수까지 선명하게 수신합니다. 그 결과 당신의 뇌는 처리해야 할 정보량으로 넘쳐나고 단 한순간도 쉴 틈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8차선 고속도로 같은 뇌는 비단 휴식을 취할 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독특한 과부하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직장에서의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팀장님이 쓱 지나가며 말합니다. 이거 내일까지 해줘. 툭 던지듯 지시하고는 가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즉시 작업에 착수합니다. 시키는 일이니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일단 멈춰 서게 됩니다. 자리에 앉았지만 좀처럼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왜 해야 하지?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일까? 지난번에 비슷한 작업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마무리되었지? 더 효율적인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일까지라고 했지만 정말로 그렇게 급한 일인가? 팀장님 말투가 좀 빨랐는데 혹시 기분이 안 좋은 건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당신의 8차선 고속도로에는 생각의 교통체증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시간이 지나도록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결국 야근으로 이어지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다시 자신을 자책하게 되죠. 나는 왜 바로 시작을 못할까? 하지만 이것은 결코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더 깊이 철저하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표면적인 지시에만 머물지 못하는 것이죠. 연애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연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괜찮아. 단두 글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괜찮다니까 괜찮은 거겠지 하고는 다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그 두 글자에 멈춰서서 무언가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평소에는 늘 이모티콘을 붙이던 연인이 오늘은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고 문장 자체도 짧습니다. 마침표가 유독 차갑게 느껴집니다. 다시 8차선 고속도로에 생각의 차량들이 몰리기 시작하며 치밀한 분석이 시작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까 그 말이 문제였을까? 어제 약속을 갑자기 바꾼 것 때문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화가 난 것 같은데. 그날 밤 당신은 또다시 잠 못 이루며 괜찮아라는 두 글자를 10번도 넘게 뜯어보고 분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뇌입니다.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는 쉼없는 분석 엔진인 것이죠. 때로는 축복처럼 느껴지기도, 때로는 저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 8차선 고속도로 같은 뇌가 평생 골칫거리로 소란만 피우는 존재일까요? 이렇게까지 바쁘게 돌아가는 데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엔진에는 아주 특별한 용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이토록 바쁘게 작동하는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뇌가 쉬지 않고 바쁘게 돌아가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고장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맑은 날밤, 시골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으신가요? 수천 개의 별들이 밤하늘에 흩어져 빛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별 정말 많다 하고는 잠시 바라보다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옛날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수많은 점들을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해냈습니다. 저 별과 저 별을 이으면 선이 되네. 선들을 더 이어보니 거대한 그림이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사자가 보이고 전갈이 보이고 활을 든 사냥꾼이 보였습니다. 바로 별자리의 탄생입니다. 흩어져 있던 점들 사이에서 특별한 의미와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이죠. 당신의 뇌가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정보 조각들을 끌어모읍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파편들 사이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고 연결고리를 발견하여 하나의 커다란 의미 있는 그림으로 엮어내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저 별 하나만 보고 지나칠 때 당신은 그 별들을 하나하나 이어 거대한 그림을 그려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코 보지 못하는 별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치는 미묘한 부분들까지도 예리하게 알아챕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 발언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의견이군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언가에 미묘하게 이끌려 멈춥니다. 잠깐, 저 사람이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더라? 기억을 더듬어 보니 지난주에는 이와 정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점들이 비로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별자리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현상을 그물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건져 올리는 자신만의 그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그물은 구멍이 비교적 커서 커다란 물고기, 명확한 정보만 걸려들고 자잘한 것들은 모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적으니 그물 또한 가볍죠. 하지만 당신의 그물은 다릅니다. 눈금이 아주 미세하고 촘촘합니다. 남들은 미쳐보지도 못하고 지나칠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당신의 그물에는 모조리 걸려듭니다. 상대방의 눈썹이 아주 미묘하게 떨린 것, 목소리에 섞인 알아차리기 힘든 미세한 떨림, 말끝에 붙은 작은 망설임, 문자 메시지 끝에 빠진 이모티콘 하나, 평소와는 미묘하게 다른 마침표의 온도.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촘촘한 그물에 여과 없이 걸립니다.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진짜 괜찮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가 웃었으니 정말 괜찮을 것이라고 믿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저 웃음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당신은 직감합니다. 이처럼 촘촘한 그물 덕분에 당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의 감정을 느끼고 진정으로 위로가 필요한 순간을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의 그물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건져 올린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크고 명확한 물고기뿐만 아니라 미세한 감정의 조각들, 날카로운 눈치의 파편들, 때로는 비린내 나는 타인의 복잡한 기분들, 전부 그물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매일 밤 당신은 이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 짐에 팔이 떨리고 어깨가 축 처지곤 하죠. 너무나도 묵직한 그물을 매일같이 들어 올리느라 아마 당신의 마음속 손바닥에는 이미 굳은 살이 박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칫 방심하면 배가 기울어지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그물을 지혜롭게 다루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흐름을 완전히 멈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래 촘촘한 당신의 그물을 억지로 넓게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이 벅찬 무게를 감당해낼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뇌에 과열을 시키는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똑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까요? 아까 그 회의 장면, 연인의 짧은 문자 메시지가 왜 이토록 집요하게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당신의 뇌가 무언가에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정보는 아직 온전히 처리되지 않았어. 어딘가에 안전하게 저장해 두어야 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그렇기에 뇌는 끊임없이 그 정보를 되새기고 반복적으로 재생하며 당신을 붙잡아 둡니다. 마치 중요한 전화번호를 외우기 위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뇌가 잊지 않으려고 그토록 되뇌는 이 무거운 짐을 이제는 종이 위로 옮겨야 합니다. 그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그저 적으면 됩니다. 머릿속의 내용을 밖으로 꺼내놓는 것이죠. 전화번호를 종이에 적는 순간 더 이상 애써 외울 필요가 사라집니다. 그제야 뇌는 비로소 편안함을 느낍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고민과 걱정을 종이에 기록하는 순간 뇌는 안심합니다. 아, 이제 저장되었구나.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있지 않아도 괜찮겠다. 그리고 마침내 스위치를 내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인지적 오프로딩, 코그니티브 오플로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머릿속의 무거운 짐을 바깥 세상으로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베일러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인데요. 잠들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쓰게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내일 해야 할 일이나 앞으로의 걱정거리를 쓰게 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기록한 그룹이 평균 15분 더 빨리 잠들 수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일들, 잊지 말아야 할 정보들이 종이에 적히자 내가 안심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제 퇴근해도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꽉 찬 가방을 하루 종일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다고 상상해보세요. 어깨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리겠죠. 이제 그 가방을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놓는 순간 짓눌렸던 어깨가 펴지며 살 것 같다 는 안도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글쓰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머릿속에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바닥에 내려놓는 행위인 거죠. 잠자리에 들기 전 메모장을 펴세요. 핸드폰이든 종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 신경 쓰였던 일들, 내일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두서없이 편안하게 써 내려가세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적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던 문제들이 종이 위에서는 한없이 작아 보일 테니까요. 글자로 옮겨지는 순간 문제들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메모장을 덮으세요. 당신의 뇌는 드디어 인수인계를 마칩니다. 비로소 스위치가 내려가고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릿속 소음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면 머릿속은 어느 정도 조용해지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종류의 피로는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만나고 난 뒤에 찾아오는 피로감이 그러하죠. 분명 즐거운 자리였고 웃고 대화도 많이 나누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허전하고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과부하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머릿속이 시끄러워서 오는 피로가 아니라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피로, 바로 관계에서 오는 깊은 공허함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 떠올려 봅시다. 퇴근 후 팀 회식 자리입니다. 맥주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시끌벅적하게 퍼집니다. 모두가 즐거워 보이고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제 축구 봤어요. 요즘 무슨 드라마가 재밌대요. 강남에 맛집이 새로 생겼다던데. 당신도 대화에 끼어들어 웃습니다. 2차까지 이어져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야 모두 헤어집니다.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텅 빈 느낌이 엄습합니다. 분명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는데, 이렇게 공허할까요? 삼겹살과 맥주로 배는 부르지만 마음은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듯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그저 남들이 원하는 표정만을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였을 때보다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깊이 뿌리 내린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그 뿌리는 땅속 깊은 곳까지 뻗어 있어야만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 비 온 뒤 웅덩이에 고인 얕은 물로는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죠. 뿌리가 닿지 않으니까요.
당신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는 진정으로 필요한 대화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불안감,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회사에서의 나, SNS에서의 나가 아닌 꾸밈없는 본연의 나를 말이죠. 하지만 그런 깊은 대화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날씨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같은 피상적인 대화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이를 나누는 대화는 어렵습니다. 그런 진실한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기에 당신은 늘 목마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깊은 곳의 갈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래와 같습니다. 망망대해 깊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유영해야 할 존재죠. 수천 미터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는 존재인데 자꾸만 얕은 물로 향합니다. 다른 이들이 모두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얕은 물에서 헤엄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배가 긁히고 지느러미가 모래에 쓸립니다. 아프고 답답하며 마치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당신의 깊이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을 찾으세요. 아는 사람 100명, 연락처에 저장된 수많은 이름보다 나의 깊이를 이해하는 단 한 사람과의 대화 한 번이 얕은 수다 100번보다 훨씬 값집니다. 어디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같은 깊이를 가진 사람은 비슷한 곳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 모임, 글 쓰는 사람들의 모임, 조용하고 사색적인 취미 커뮤니티처럼 깊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곳을 찾아보세요. 그런 귀한 인연을 만났다면 가면을 벗고 당신의 깊이를 조금씩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만의 작은 숲을 정성껏 가꾸세요. 거대한 숲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깊이 뿌리 내린 나무 한두 그루면 충분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관계들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심어 나가세요. 당신의 숲이 무성하게 우거지면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굳건히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2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머릿속 소음을 잠재우는 글쓰기와 마음의 깊은 갈증을 채워주는 깊은 관계 맺기.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방법은 알겠어. 근데 솔직히 이 모든 게 너무 피곤하잖아. 깊이 생각하는 게 대체 뭐가 좋다고 그래? 세상은 빠른 사람을 원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 맞습니다. 세상은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은 느리고 비효율적이라고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깊이가 어쩌면 단점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진정 쓸모없는 일일까요? 이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15초짜리 짧은 영상, 한 줄로 요약된 정보, 스크롤 한 번에 휙휙 넘어가는 수많은 콘텐츠들. 우리는 정보를 빠르게 소비하고 그만큼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모두가 속도만을 외칩니다. 빨리빨리, 일단 해봐. 생각은 나중에 해도 돼. 고민하지 마. 이런 세상에서 깊이 생각하는 당신은 어딘가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오래 고민해? 그렇게 신중해? 그냥 대충 해버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스스로를 느리다고,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깊이 생각해보세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 배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파도는 높이 치솟고 앞은 한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배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간적으로 번쩍이며 시야를 압도하는 번개일까요? 번개는 빠르고 화려하지만 번쩍하고 사라져버리면 금방 다시 어둠이 찾아와 방향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배들이 진정으로 찾는 것은 바로 등대입니다.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한결같이 빛을 내는 등대 말이죠. 등대는 빠르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기에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등대입니다. 당신처럼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모두가 앞만 보고 맹목적으로 달릴 때 당신은 기꺼이 멈춰서서 질문합니다. 잠깐만, 이 길이 정말 맞나? 뭔가 이상한데? 당신은 보이지 않는 숨겨진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해냅니다. 모두가 괜찮아, 문제없어 라고 외칠 때 당신은 조용히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때로는 큰 재앙을 막아내기도 합니다. 모두가 눈앞의 표면적인 현상만을 보고 지나칠 때 당신은 깊이 들여다봅니다. 본질을 꿰뚫어보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찾아냅니다. 당신의 신중함은 결코 느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함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빨리 가려다 잘못된 길로 돌아올 때 당신은 비록 천천히 가지만 결국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합니다. 아니, 때로는 당신이 먼저 도착할 때도 있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으니까요.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오로지 빠르기만 한 세상은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표류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진정한 등대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깊이 사색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며 그리하여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밤마다 그토록 괴로워하며 생각이 많아 힘들었던 당신, 그 깊이가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아마 당신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8칸짜리 전철이 쉴 새 없이 달리고 촘촘한 그물이 여전히 무겁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알아주세요. 그것은 결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예민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남들처럼 가볍게 살지 못한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의 깊은 생각, 그것은 이 세상을 위한 귀한 씨앗입니다. 당신이 한 번 더 고민할 때 누군가는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필 때 누군가는 깊이 이해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할 때 누군가는 잘못된 길을 피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욱 사려 깊고 따뜻한 세상을 바로 당신이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밤 머릿속을 굴리며 남몰래 그 귀한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이 세상을 깊이 읽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밤마다 당신의 머릿속을 달리는 그 전철을 이제는 미워하지 마세요. 촘촘하게 모든 것을 건져 올리는 그 그물을 이제는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니까요. 그 다정하고 깊은 마음을 이제는 진심으로 사랑해주세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히 주무세요. 생각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이 세상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소리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깊은 마음이 분명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 또한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눈의 심리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